하나의 패착으로 보면 대통령 선거에 나가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명시한 거예요. 네. 대통령 후보를 뽑는 전당대회도 아닌데 네. 굳이 왜 다음 대권 얘기를 하느냐. 결국은 공천권을 이용해서 자기 영향력을 키워서 다음 대선에 나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많다는 거에 대해서 결국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걸 자백하는 거라고 나는 봐요. 저희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갈게요. 감사합니다. 여기도 재밌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 그래서 자, 대선 세 번째 주제입니다. 대선 출마 생각이 없다. 바로 이제 그 어제 출마 선언을 했던 정청래 전 대표의 얘기였는데요. 이제 그 드디어 이제 그 전당대회 출사표를 던지면서 연임 도전을 선언했는데 일단 먼저 영상으로 보시죠. 오직 민심, 오직 당신만 믿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출마합니다. 다시 한번 더 강력한 개혁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저는 당대표직을 이용해 대선에 출마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저의 모든 것을 다 걸겠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지킬 테니 당원들께서는 저를 지켜주십시오. 먼저 그 더 강력한 개혁 당대표가 되겠다. 이건 결국 강성 지지층에 소구하는 건데 그 어제 출마 선언 전에 딴지일보 게시판에다가 보안수사권 폐지, 닥치고 당당 이렇게 썼거든요. 일단 어떻게 보셨어요? 말씀하세요. 네. 드디어 보안수사권 폐지. 지금 장용기 네. 여고생 살인 사건 때문에 사실은 경찰의 수사 관행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이 생겼고, 저도 이렇게 끔찍하고 언론의 주목을 받은 사건에 대해서 관할 경찰서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경찰들이 조직적으로 어떤 증거를 은폐했다는 사실 자체가 좀 놀랍더라고요. 네. 진짜 경찰들이 이건 무식한 건지 겁도 없는 것인지, 그러므로 인해서 경찰의 수사 관행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이 생겼기 때문에 뭔가 이러한 경찰 수사 관행을 견제할 장치가 있어야 되는구나. 많은 국민들이 그거를 공감하고 있고 좀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정부 여당이고 그리고 이제 많은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검찰의 그 조작 수사 관행도 저는 매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론이 나쁜데 저희가 이것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저희 생각대로 강력하게 관철시킨다는 것은, 그러면 앞으로 저희 총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물론 우리 지지층들에게는 우리가 검찰 개혁을 완수했다는 그런 보고를 할 수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다음 총선에서 이 결과 때문에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온다면 저희가 대중정당으로서 그리고 집권 여당으로서 이재명 정부는 그럼 어떡합니까? 그렇잖아요. 아무리 저희가 지지층한테 욕을 먹어도 저희는 표를 받고 대중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 정당인데, 지금 벌써 이 사안 관련해서 우리 당에서도 많은 국회의원들이 우려를 하고 있고 여론조사 하면 분명히 안 좋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저희 지지층이 원한다고 해서 밀어붙인다? 이것은 좀 수기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정청래 대표가 전당대회도 있고 하니까 이걸 강력히 주장하시는데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뉴 이재명이 그래요. 그리고 또 제일 눈에 떴던 게, 가장 회자가 많이 되는 게 사실 대선 출마 안 하겠다 이 선언이잖아요. 근데 과연 이 말을 믿을 수 있냐, 이거 가지고도 굉장히 다들 해석이 분분한 것 같더라고요. 형님 어떻게 보셨어요? 나는 그 정청래 전 대표께 이제 정청래 후보 당대표 후보죠. 네. 후보의 그 출마 기자회견문을 보고 참 영리하게 소구, 딱 지지층에 소구하는 발언들을 많이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 그 보안수사권 폐지, 그러니까 일도 안 된다. 완벽하게 폐지하겠다. 이거 그다음에 바로 하자, 당장 하자. 이거는 극렬 지지층에 완벽하게 소구하는 거고. 두 번째는 조국 혁신당의 합당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 제가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이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정치 고관여층들은 거의 그
여러 당의 당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중 당적을 이중 당적. 대부분 이중 당적, 삼중 당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 호남에 민주당 당원들이 가장 많지만 그 민주당 당원들이 조국혁신당 당원도 굉장히 많아요. 같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입당원서를 받으러 오신 사람이 안면이 받쳐서 써달라는데 안 써줄 수가 없어요, 대부분. 그렇죠. 그리고 공직에 출마를 하지 않으실 분들은 이중 당적을 걸러낼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본인이 손들고 저 이중 당적입니다라고 말하지 않는 한 그게 알 수 없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민주당 당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조국혁신당 당원인 경우의 사람들이 꽤 많을 겁니다. 이분들은 정당하게 대우해주겠다는 정청래 대표에게 투표할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래서 어제 김민석은 총리가 흡수합당. 이중 당적 정리하자고 그랬었거든요. 흡수합당이거든요. 네. 흡수합당인데 이중 당적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니까요. 현재 현행법상으로는 방법이 없어요. 네. 선관위도 들여다볼 수 없고 다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개인정보 보호에 의해서 그것도 안 돼요. 이런 상황인 거 있고 하나의 패착으로 보면 그 두 가지는 제대로 했는데 하나의 패착은 대통령 선거에 나가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명시한 거예요. 네. 근데 굳이 전당대회를 하면서 지금 대통령 후보를 뽑는 전당대회도 아닌데 네. 굳이 왜 다음 대권 얘기를 하느냐라는 게 그런 얘기 전혀 안 해도 되거든요. 네. 안 해도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정치하는 자기 정치. 거고 예. 그다음에 결국은 차기 그 당대표의 권한 공천권을 이용해서 자기 영향력을 키워서 다음 대선에 출마한다. 나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많다는 거에 대해서 결국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걸 자백하는 거라고 나는 봐요. 첫 번째 자백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권력은요 놓는 순간 흩어집니다. 정청래 대표 후보를 지지하고 싶어도 대통령 안 나간다는데 예? 암묵적으로 나갈 수도 있다는 게 계속 있어야 그 주변에 사람이 모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 대권 불출마 선언은 상당히 패착이 될 수가 있고 두 번째 연임에 성공했어요. 예를 들면 연임에 성공했는데 그때 당시 2년 그러니까 앞으로 4년 후 상황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있으려면 4년 후 상황인데 그때 지금 얘기를 지킬 수 있다고 누가 보장합니까? 국민이 원한다는데. 네, 그렇죠. 국민이 원하면 가는 거 아니에요? 나가는 거죠. 뭐. 그러니까 하나만 한 얘기인데 결국 득표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 얘기. 그러니까 저는 보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일단은 나는 대선 출마 안 할 뭐 생각이 없다고 했는데 그럼 김민석 전 총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던지는 측면이 하나 있는데 저는 반대로 그러면 왜 나왔어 도대체 당대표 왜 두 번째 하는 거야 이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근데 뭐 네. 정확하게 본인이 당대표직을 이용해서 대선에 안 나가겠다는 거지. 대선에 아예 불출마하겠다 세기를 박는 발언도 안 하셨어요. 당대표직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거잖아요. 당대표는 하실 때 난 당대표직을 하나도 이용하지 않고 않았다. 공명정대하게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또 나가실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는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워낙 정청래 전 대표에 대한 자기 정치 프레임 공격이 심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본인 나름대로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난 그런 거 아니야. 나 자기 정치 안 해. 지난번 지방선거에서도 그렇게 뭐 제가 뭐 공천권 행사한 거 있습니까? 전라북도 지사는 뭐 이제 그런 거죠. 뭐 일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뭐 다른 당대표에 비해서는 그래도 나는 자기 정치 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제 이걸 좀 어필한 거라고 보이고요. 이제 저는 기자회견 내용 중에 보면 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어떤 진정성이라든지 그간 우리 당을 활동한 내역에 대해서는 저는 그 진정성은 우리 당원들도 다 인정한다고 생각해요. 저도 인정하고 우리 당의 소중한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전당대회에 있어서 저희 민주당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 결국 이기는 민주당이잖아요. 그럼 그 이기는 민주당을 위해서 어떤 리더십이 필요하나 거기서 정청래 대표는 분명히 선언을 했어요. 그 김어준 씨나 유시민 작가가 이야기한 좀 코어 지지층을 만족시키고 거기를 결집시키고
나중에 이제 좀 이렇게 외연합다. 외연을 넓혀야 네. 된다. 이걸 분명히 오늘 어제 기자회견에 했기 때문에 결국은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선명한 민주당을 좀 만들고 싶다. 강조하고 싶다고 봐야 되고 이제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는 뭐 유능한 민주당, 뭐 이재명 대통령의 중도 실용 노선을 저희가 좀 보완하겠다. 여기에 방점을 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원들이 선명한 민주당으로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 것이냐, 유능한 민주당으로 민주당을 만들 것이냐, 이제 당원들의 선택이겠죠. 우리 김지호 대변인은 증축론이요, 재개발론이요, 재건축론이요. 저는 용역 철거 전문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건축 논자가 아닐까. 아니 뭐 제가 그렇게 생각을 안 해봤는데 우리 선배님이 촉법은 아니시니까. 예, 촉법은 좀 아니고 저도 이제 신이 그러니까요. 넘었기 때문에 아니고 용역 철거 평론가이기 때문에 용역 철거. 예. 근데 어제 좀 재밌는 표현이었어요. 송영길 전 대표가 정청래 얼굴로 총선이 이길 것 같냐. 우리 딸 아들도 안 찍을 거라고 이렇게 맹비를 했거든요. 이제 그런 말씀은 우리 소중한 자원들이신데 하시면 안 되죠. 예, 예. 아니 근데 아니, 그렇게 그- 당을 생각하시는 분이면 근데 지금 사실은 정청래 전 대표한테 당신 나오지 마라. 이번에는 안 나오는 게 맞다라고 여러 사람이 얘기했는데도 결국 나오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송영길 대표가 한 얘기랑 아니 저는 이제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건데 그게 과연 소중한 자산이냐 아니면 뭔가 그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는다고 하셔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 그 정청래 전 대표가 현재까지 그 법사위원장이나 네. 그 이재명 대표 시절에 수석 최고위원으로서 네. 윤석열 정권과 싸운 공이 없습니까? 아니, 분명히 있죠. 공이 예, 있죠. 있죠. 근데 이기는 민주당을 위해서 그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으로 이길 수 있냐 이거죠. 사실은 당 대표의 연임이라는 게 뭐 개혁신당, 조국혁신당 가능하죠. 이제 좀 이 개인적인 그런 네. 어떤 영향력이 큰 정당이에요. 근데 저희 같이 이재명 대통령도 연임했잖아.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정도의 어떤 리더십이나 당내 지지를 받고 있냐 그리고 확실한 실적을 보여줬냐 그 면에서 보면 정청래 대표가 연임을 하려면 그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선거나 수도권 남부에서 이겼어야 돼요. 이겼어야죠. 이겼어야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는 거지. 지금 막 그 룰 가지고도 엄청 다투고 있잖아요. 그게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잖아요. 내가 보니까 이번 전당대회에서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은 전 강진 군의회 아, 의장인 김보미, 그렇죠. 김보미 그 후보. 대표 네. 후보던데 그분이 그 최근에 막 그 엄청난 연설을 해서 네. 그 영상이 많이 돌아다니던데. 저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네. 왜 보수 세력은 36세 영선에 이준석은 가능한데 민주당은 왜 가능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본인 강진 군수 후보로 출마했는데 네. 내가 몇 표 얻어갖고 어떻게 떨어진 겁니까? 왜 그거 안 밝혀줍니까? 그렇죠, 맞아요. 네. 얘기하고 경선 결과. 그다음에 586 얘기 쫙 하면서 하는 거 봤을 때 좀 뼈 때리는 얘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화염병과 짱돌 들고 싸우던 분들이 정치를 독점해서 당을 퇴보시켰다. 이런 지적들을 했었죠. 이제 저희 당의 어떤 그렇게 눈에 띄진 않지만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침묵이나 네. 뭐 인적 연결고리로 후배 정치인들이 어떤 발언을 했을 때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세밀하게 보고 이제 뭔가 도전적인 그런 정치인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기보다는 저 눈에 띄네 약간 고사시키는 그런 분위기도 있어요. 저도 사실은 그런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는 편이에요. 비판하지만 또 뭐 비판만 한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저희가 당을 깰 수도 없는 거잖아요. 점진적으로 바꿔나가야 되는데 이제 저희 안에서 치열한 노선 투쟁을 해야겠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보수 정당 같은 경우는 그 중간 허리에 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좀 부패하고 능력이 없어서 그냥 휙 쓸려가다 보니까 어떤 권력의 공백 상태가 있어서 이준석 대표 같은 분이 나와가지고 뭔가 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건데 저희는 또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저희 선배님들이 또 이렇게 실력은 있는 거예요.
또 네트워크도 짜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좀 공고한 편이라 세대 교체가 힘든 건 사실입니다. 아니 근데 엄청 세죠. 386부터 그러니까. 시작해서 686이 됐는데 30년을 민주당 세대 교체에 또 피해자가 있다. 이렇게 실제 그 권한을 갖고 구로의 있고. 이인영. 686만 하면 되는데 786까지 하려고 그러니까. 아니 그 최근에 사석에서 지금 광역단체장이 됐지만 어떤 분께서 저한테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때 민주당에서 활동했을 때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래서 제가 아니 그거야 골프는 장갑 벗어봐야 알고 인생은 관뚜껑 닫아봐야 아니까 열심히 합시다 이러고 말았는데 그러니까 그 저한테까지도 그런 얘기를 할 정도면 사실은 그분들이 뭔가 문제인지도 알아요. 알고 있죠. 아는데 그걸 못 놓는 거야. 내가 본인들이 해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686까지 가 있는데 글쎄요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20, 30대의 지지가 없는 민주당을 향해서 꽃병 속에 있는 꽃이다. 뿌리가 없잖아. 그러면 그 꽃은 시들고 나면 다시 꽃을 피울 수가 없잖아요. 꽃병 네. 속에 있는 꽃은. 그런 표현도 하던데. 화번으로 좀 바꿔주시면 안 돼요? 그러려면 20, 30대의 지지를 얻으려면 민주당의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겠죠. 근데 저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오히려 노선 투쟁을 했으면 좋겠어요. 증축론과 그 재건축론이나 재개발론을 가지고 세게 한번 붙었으면 좋겠어요. 철거 용역 평론가인데 사실은 양당에서 철거 이재민 이재민 평론가라 저희가 항상 좀 사석에서 만나면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늘 계속 지금 이제 민주당 최고위에서 선거투표제 도입 가지고 이제 계속 싸우다가 오늘 오전 최고위에서 어쨌든 이제 선거투표제 도입을 위한 이제 당규 개정안을 이제 표결에 붙이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 수순으로 가면 전준위에서 이제 그 의결했기 때문에 선거투표 도입이 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김지호 전 대변인 보시기에 이번에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아니 뭐 민주당이 승리한 거죠. 저는 진짜 이것 때문에 화나더라고요. 아니 뭐 언제 우리가 민주당이 말이야 국민의힘처럼 룰 갖고 이렇게 싸웠어요. 전준위에서 결정하면 다 따랐지. 그것 자체가 네. 굉장히 당의 공신력을 깨트리는 행위인데 늦게나마라도 뒤늦게나마. 최고위원회에서 이렇게 네. 타협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서 누가 될 것 같냐고요? 그거는 전대. 이제 열어봐야죠. 아니 그러니까 일단 구도로 보면은 사실 이걸 반대했던 게 친청계에서 계속 세게 반대했던 게 정청래 전 대표한테 불리하다 이거잖아요. 불리하지만 어쨌든 지금 최고위원회 구성이 친청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해준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이제 시작도 안 했는데 제가 좀 유불리를 따지는 그러네요. 아직 줄서기 그렇다. 형님 뭐- 하나하나 아니에요? 그 뭐 청년 최고위원은 아마 뭐 반대 네, 부결된 안 것 하게 같은데 예. 선거투표제는 부결됐고. 하나를 용인해주고 청년 최고위원들은 그 최고위원들 출마자들이 너무 많아서 거기에 또 배려하기 쉽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결국은 20, 30대에 대한 뿌리 없는 화병 속의 꽃이 되는 그런 민주당이 안 되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화분이라도 화분이 되려면 노선 투쟁을 좀 제대로 하고 20, 30대에 대해서 결국은 공정이거든요. 20, 30대는 그 불공정으로 인해서 다 떠났는데 그걸 어떻게 좀 돌릴지. 공정은 정의 아닌데. 공정하면 정의 아닌데. 한말 없네. 할 말 없네. 자, 그럼 어쨌든 형님 왔을 때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누가 볼 때- 유리하다? 정청래 대표가 간단치 않을 겁니다. 쉽지 않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룰과 그다음에 대통령의 참전과 이런 것들이 결국 정청래 전 대표가 굉장히 강력한 후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출마를 안 시키려고까지 노력을 했으나 이미 출마는 됐고 그다음에 저번에 깔려 있는 권리당원들의 이 지지세가 만만치 않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여론조사상으로 유리하다고 해서 꼭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여요. 그럼 어쨌든 반청주자가 될 것 같다. 김인석 총리 아니면은 송영길 전 대표. 아니요. 그렇게 보시는 나는 거죠? 정청래 정청래가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없는 건 아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엄청 박빙 싸움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엄청나게 우려하고 있잖아요. 그 우려는 뭐냐면 이해는 돼. 왜냐하면 그렇죠. 본인 대통령이고 그다음에 1년 반 동안 최소한 선거가 없는데 당이 좀 뒷받침을 제대로 해줘서 뭔가 성과를 내고 싶은데 당에서 계속 누군가
그 대통령하고 이견을 가진 사람이 나와서 자기 정치하고 자기 마음대로 뭐 스케줄 짜고 이래버리면 대통령이 힘 빠지겠죠. 총리도 지금 무색무취한 사람을 시켰고 네. 국회의장도 본인 측근도 시켰고 그러니까 거의 원보이스로 본인이 딱 국정을 장악하고 움직여야 될 판에 당이 마음에 잘 안 드는 경우가 생길 거에 대한 엄청난 우려를 하고 있을 거예요. 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가 오리무중이긴 한데 어쨌든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여당 대표가 선출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